금일 현재 시장은 독일 닥스지수, 영국 FTSE, 프랑스 가크지수 모두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전일 상승폭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추세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증시가 문제예요. 미국 증시인데 다우지수는 0.5%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1.33%가 빠지고 있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 5개 종목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아마존이 3%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종목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CNBC 메인에 보면 이런 뉴스가 있어요. 2021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화이자가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에서 이 시장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 쭉 읽어보다 보니까 맨 밑에 이런 게 나와요. 보시면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백신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이거는 mRNA 백신이다 라고 하는데, 이 RNA의 특성은 열에 약하다는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일반 냉장고들 뭐 마이너스 20도 이런 데서는 이게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 저온 유통 이러한 부분들이 테마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게 바로 콜드체인이라는 테마. 저는 이 종목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유심히 보고 있다. 대한과학이라든지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그 다음에 태경 케미칼, GST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저온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신 자체가 RNA, mRNA 백신이기 때문에 단백질, 이거는 열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온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변형돼 가지고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냉동실에다 두면은 꽤 오래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6개월이 지난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변형을 가져온다.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을 시켜야지 유전자 실험을 할 때 바로 마이너스 70도 이하의 냉동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바로 얼리는 거죠. 그러니까 DNA를 뭐 분리를 한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분리를 해가지고 냉동고에다가 집어넣는 부분들 바로 집어넣지 않으면은 이 변형돼가지고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DNA를 분리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작업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 현재 명목상 대기업의 수석 연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월급이 나오고요. 그냥 나일론 연구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소의 나일론 연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업이 지금 4개예요. 그거 하나 있고요. 법적으로 그러한 연구원이고, 2번째는 데이 트레이더고, 3번째는 유튜버고, 4번째는 또 알바를 또 하나 해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20대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 자신을 보면은 참 별난 인간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일 US 오일 펀드 요걸 좀 보면 2.64%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큰 차이, 원자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틀릴 것이다. 80년대에 트럼프를 인터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죠.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 석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카르텔, 도둑놈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조직들에 대한 도적질을 못하게끔, 석유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게끔. 당시에 뭐 오일 파동도 있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건설이라든지 상당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펙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절대 장난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게 셰일가스라든지 셰일 오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죠. 그렇게 해서 이 크루드 오일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중동에서도 상당 부분 곤욕을 많이 치르고,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 석유의 수출을 못하게끔 제재를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기존에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그러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에 맞추겠다라고 하고 남미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가로막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석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바이든이 대통령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달러까지 한 이틀 동안 급락을 시켰죠. 한 5달러 정도 급락시키고 거기서 다시 올리는 부분들이다. 이거는 헤지펀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나온 부분들이고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원자재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다. 그런 의미에서 US 오일 펀드 지금 2.64%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콜드체인이라는 테마, 내년 6월 정도에 국내에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백신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mRNA,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한 부분들이에요. 열에 약하다는 것은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70도 이하의 냉동 보관을 시켜야 된다. 지금 독감 백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변형이 되지 않았나.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교수님이나 의대 분들, 약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생각이. 이 백신이라는 것은 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70도. 그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정부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리고 콜드 체인이라는 것, 이 테마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과학, 일신바이오 쪽에서는 이 실험 물량들이 좀 출해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서린바이오라든지 태경케미칼, 그 다음에 GST 이런 종목군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테마가 이게 한 번에 끝날 테마는 아니고요. 앞으로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이거거든요. 콜드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온 유통에 대한 부분들, 마이너스 70도에서 냉동 보관, 쾌속적으로 보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냉동고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맡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약사 같은 경우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 관련 테마든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대한과학 같은 경우가 1200억 분이 안 되고요. 시총이. 그리고 일신바이오 3600억, 서린바이오 1100억, 그다음 태경케미칼 1180억, GST 1600억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진단킷 같은 경우가 급락을 했죠. 클로로킨, 타손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 외에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급락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일도 아마 계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스닥을 때리는 부분들도 동아시아 시장들, 국내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라, 이러한 주문을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머니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중장기 투자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이유, 실적 대비해가지고 저평가된 종목을 샀긴 했는데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이 전전일 월요일 종가 같은 경우는 74만원 수준까지 갔는데 금일 4.36%가 빠지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게 빠지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뭐 던질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던지면서, 제가 70만원에 들어간 건데 74만원까지 갔다가 금일 뭐 개파락해가지고 한 72만원 정도에서 던져버리고 나왔거든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실적 좋거나 말거나 무조건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부존 역시도 7만원이 깨졌어요. 7만 1,000원, 뭐 7만 1,500원 이렇게 가다가 그냥 깨져가지고 거의 수익을 못 내고 그냥 나왔다. 7만원에 이것도 매수를 했는데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봐가지고 몇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75만원을 목표 가격으로 정했는데, 그런데 저 같은 인간들만 있는 거죠. 근처에 가면은 누가 먼저 던지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박스권 매매로만 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그냥 수익 매매 요 정도 수준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지리하게 움직인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만 수익 나면 그냥 먹고 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이런 데서 시장 조성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관은 차입 공매도를 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뭐 장중에 무차입 공매도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중장기 투자하는 게 힘들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트레이딩룸 원장님 계시는데 3-4분 정도 지금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분도 원래는 뭐 가치 투자도 하시고, 과거에 한 10년 전이죠, 트레이딩룸에 갔을 때는 테마주 매매도 하시지만 또 가치 투자로 막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잘 가지고 가셔가지고 수익도 좀 내시고,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 막 이렇게 지나면서 가치 투자가 돈이 안 되니까 이분도 결국에는 데이 트레이딩이 맞다, 이 한국은 그냥 먹고 튀는 게 가장 속 시원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우량 종목군들, 좀 규모가 좀 큰 종목군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먹고 튀어나오고, 하루에 한 종목 아침에 먹고 튀면은 그러면 뭐 운동도 가시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증권사 계시다가 지금 경력이 20년 정도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주위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셨죠. 국내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분이 댓글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모르죠. 그건 모르죠. 여기서 시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측은 신고가를 뚫는다라고 하면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신고가를 뚫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박스권 하단으로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빠질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 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도 모르죠. 뭐 애널리스트도 모르는 거고, 펀드 매니저들, 그다음에 전 세계가 모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시장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정 부분 환율이 박스권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1,100원 이하를 깬다라고 하면 반도체도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가려고 하면 최대 수혜가 구글, IT 업체들, 미국의 IT 업체들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수요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택트 이상의 상황이 도래가 돼야 돼. 경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중국의 스마트폰 역시도 우리나라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지리한 부분들, 중국 제재를 바이든도 가한다라고 했을 때 주요 고객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스닥을 패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나스닥을 패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 동아시아의 옵션 만기예요. 대만, 한국, 일본,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지켜보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개파락이 아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예요.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모레까지 이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난다 라고 했을 때 먹고 튀는 전략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 증시에서만큼은 먹튀가 가장 좋은 기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투자하십시오.